최재형 목사는 1차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실세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1일 다시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듣고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최재형 목사를 재소환하여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 조사를 받은 후 18일 만에 다시 소환된 최재형 목사는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제한, 김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미국 전진 연방의원 협회 방한 시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의 사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검찰은 복잡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 및 당시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약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 최 목사와 알게 된 과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잠입 취재 경위, 보도가 이루어진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전달한 시기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해 상병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수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자동으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새 특검법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하여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정은 대령에게 더는 책임을 묻지 못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기존의 공소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재판을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특검이 판단할 때 박정은 대령의 혐의가 한 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빠르게 탄핵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 매체에서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악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동안 윤석열을 보호하려 했던 보수 언론들조차 이번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주요 보수 매체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한 칼럼니스트는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현재 선장이 없는 대한민국의 혼란과 참담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이종석과의 통화 사실이 공수처 조사로 드러나자 보수 언론들도 대놓고 대통령과의 결별을 결심한 모습입니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넘치고 있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더욱더 큰 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총선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다. 다음에는 저런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지 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국민의 지지를 가장 받지 못하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은 2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률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요 보수 매체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다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 회수 과정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다. 다음에는 저런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빠른 해명을 요구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전화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개인 번호로 개통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왜 비화폰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매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다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 회수 과정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각종 중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토청 가능성을 최소화한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닌 그와 가까운 인물이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비화폰이 제공됩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토청 가능성을 줄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에 가까운 인물이 통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MBC 또한 메인 SNS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가까운 인물이 통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한 상황입니다. 이 가까운 인물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의혹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한 전 장관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고의로 해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요청 시 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요구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컨셉 사진을 찍어 언론에 공개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결국 특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특권을 남용하며 국민들에게 준 상처를 이제 자신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각각의 특검 법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당이 협력하여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의견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